안녕하세요. 6월 말에 6월 초 이슈를 다루는 것은 조금 철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6월 30일에 삼성전자가 3나노 GAA 공정으로 양산을 시작한다고 공언을 한 만큼 다시금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 구도를 다루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TSMC가 애플의 차세대 AP인 A16 바이오닉을 5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한 이슈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냥 이것만 주구장창 말할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TSMC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6월 30일에 3나노 GAA 양산을 먼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TSMC를 당장에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냉정한 파운드리 시장의 생리를 파헤치면서 약 3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내용이 좀 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3부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이 TSMC보다 3나노를 먼저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 첫 번째는 TSMC가 이제껏 구축해온 IP 얼라이언스 때문입니다. 제가 이젤에도 적어 놓았죠. TSMC의 강력한 IP 얼라이언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애플 기기를 쭉 써온 사람들은 애플 생태계 안에 갇혀버려서 다른 기기를 쉽사리 사용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전에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팹리스와 파운드리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팹리스는 자신의 칩을 제조할 때에 칩을 제조할 파운드리의 공정 기술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한 파운드리는 팹리스가 원하는 공정의 스펙을 갖춰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파운드리와 팹리스는 서로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팹리스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계를 하게 될까요? 팹리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픽스된 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IP라고 불러요.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반도체를 설계 제조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설계 자산을 IP라고 통칭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팹리스의 설계의 모판이 되는 이 IP는 어떻게 개발될까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A가 있습니다. 그리고 IP 공급자가 있어요. 이 파운드리와 IP 프로바이더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A 파운드리의 A 공정을 활용하는 A-IP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파운드리가 먼저 현금 형식의 NRE라고 부르는 것을 지불을 해요. 이 NRE가 뭐냐면 개발비예요. 파운드리가 현금 형식의 NRE, 즉 개발비를 제공을 하고요. A-IP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 A 공정의 PDK, 즉 프로세스 디자인 킷이라고 불리는 이 PDK를 이 IP 프로바이더 쪽에 제공합니다. 이 PDK가 뭐냐면은 제조 프로세스 모델링에 사용되는 파일 세트예요. 이게 있어야지 A 파운드리의 공정에 대해서 이 IP 프로바이더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 파운드리는 이러이러한 공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PDK에 맞춰서 이 A-IP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DK와 NRE를 제공받은 이 IP 프로바이더는 파운드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IP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파운드리에게 다시 넘겨줘요. 파운드리에서 이 IP를 받아서 실제로 공정을 가동해서 시험 생산을 합니다.
이 시험 생산된 웨이퍼는 다시 IP 공급자에게 보내져요. 그래서 IP 공급자가 제공받은 시험 생산된 칩셋을 가지고 요구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모든 테스트에 통과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리포트로 정리해서 파운드리에게 제공을 해요. 당신네가 생산한 칩셋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한, 검증 가능한 설계입니다. 라고 결과지를 주는 거예요. 만약 시험 생산한 칩셋이 요구 성능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다시 파운드리와 IP 프로바이더 쪽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IP를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웨이퍼를 만들고 이를 검증하고 또 리포트를 나누고 또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또다시 IP를 수정하고 또다시 시험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테스트를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I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요구 성능을 만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A-라는 IP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P 프로바이더 쪽에서 개발한 이 A-IP를 팹리스 쪽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팹리스에서 B라고 하죠. 팹리스 B에서 이 A-IP를 활용을 해서 칩셋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파운드리 쪽에 맡겨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IP 프로바이더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 간에 굉장히 끈끈하게 이러한 협업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IP 얼라이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당 IP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한 팹리스는 자신이 적용한 IP를 가진 파운드리에다가 생산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의뢰를 받은 칩을 생산한 뒤에 IP에 대한 사용의 로열티 그리고 팹 사용료를 팹리스로부터 지불받는 것으로 모든 거래의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IP 동맹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IP 얼라이언스예요. 사실 이 IP는 업력이 깡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회사가 보유한 IP 또한 비례하여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IP 프로바이더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양질의 IP, 즉 팹리스들이 많이 활용하는 IP를 파운드리가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파운드리의 점유율 또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IP는 업력과 비례하고요. 또한 IP를 공유하는 팹리스가 늘어날수록 IP 프로바이더 그리고 파운드리, 팹리스로 이어지는 이 IP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철옹성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TSMC는 1987년 그 창립의 순간부터 파운드리만을 고집해온 진짜 파운드리 전문 기업입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 삼성과는 비교하기 힘든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IP 수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삼성이 지금 이 수준으로 싸워주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 싸워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비지의 박진우 기자가 작성한 삼성 설계자산 TSMC 30% 수준 파운드리 1위 되려면 IP를 확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에 따르면 TSMC는 약 35,000개 이상의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약 7,000에서 9,000개 정도의 IP를 갖고 있는 데에 그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확연하게 긴 업력의 차이가 보여주는 단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력의 차이가 확연하다 보니 당연히 IP 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양질의 IP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삼성이 TSMC를 파운드리에서 추월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IP 얼라이언스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IP 얼라이언스는 파운드리의 보수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와 같은 존재예요. TSMC의 IP의 늪에 빠지면 비록 공정개발의 속도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활용해오던 IP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파운드리를 바꾸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TSMC는 고객들을 어장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첨단 공정을 위주로 발빠르게 IP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굳건하게 쌓여있는 TSMC의 이 IP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철옹성을 뚫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삼성향의 수주 기사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와 삼성 간의 점유율이 좀처럼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오랜 기간 많은 팹리스들과 협업하며 쌓아온 고객 중심의 마인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룩해낸 견고한 IP 얼라이언스 때문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했습니다. 삼성이 TSMC를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부작으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